동해안과 산지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식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서민 외식 물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선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지사 1호 공약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삼성 출신 인사가 첫 경제부지사로 내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산지와 정선,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 30에서 80mm, 내륙과 산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다고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정선 평지와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강원도 전역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밖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국제유가와 정세의 영향으로 외식 물가도 뛰고 있는 건데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개업한 지 8개월 된 춘천시 후평동의 한 분식점. 그 사이 나무젓가락은 5번, 플라스틱 도시락통은 3차례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식자재와 포장재 등 가파르게 상승한 재료값 때문에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손님 발길이 뜸해질까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싶죠.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저희도 덩달아 오르는 건 맞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까지 또 올리면 사정은 15년차 경력 상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절반 이상 감소한 매출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른 건 식자재값뿐입니다. 적자라도 피하고자 5년 만에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습니다. 우리도 안 올리고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너무 자재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4%,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기후변화 등 국외 요인이 외식 물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유가라던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 한동안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가구의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과 산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반려동물 단체, 대학 등과 손잡고 반려동물 산업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사천면의 탐지견 아카데미 교육장입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일반인들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행동 교정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왔다가 훈련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강아지가 이유 없이 짖거나 배변 습관이 좋지 않아 야외로 쉽게 다닐 수 없었던 반려동물 주인들은 만족감이 높습니다. 사회성이 좋은 편이긴 한데 계속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얘랑 이제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도 강릉시의 지원을 받아 행동 교정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종과 구조 상황에서 활동하는 경찰과 소방 등의 구조 탐색견 전문 훈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영동권 쪽에는 어차피 훈련소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제가 조금 하다 보면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강릉 지역은 영동권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 화장장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산업으로까지 관심이 높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강릉시 사천면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사립대학까지 반려동물 학과 신설 준비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이나 교육 훈련, 건강관리 등에서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서 이런 반려동물 학 또는 반려동물 산업학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활성화를 시키냐 하는 건데 바로 강원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산업적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강릉시가 지역적 특색을 살린 산업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 행위를 한 강릉시의 과장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2월 당시 김한근 강릉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가격리자에게 김 시장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이 포함된 구호 물품을 보내 기부 행위를 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로 규정한 기부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도내에서 3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346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43명, 동해 19명, 속초 15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4,961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병상 가동률은 20.2%며 4차 접종률은 11.1%입니다. 강원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실제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첫 경제부지사에 삼성 인사가 내정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에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 겸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가 내정됐습니다. 정광열 내정자는 춘천 출신으로 삼성그룹 내 요직으로 일컬어지는 회장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를 거쳐 최근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역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대 경제부지사로 정 내정자를 인선한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우리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물환경 보전법 등 공장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책임질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도 꾸려졌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20여 명을 배치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내용을 채우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의 공통공약이자 1호 공약인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를 위한 강원도정 인사가 발표되면서 차기 원주시정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한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은 취임 즉시 기재부와 삼성 출신으로 삼성전자 유치 TF팀을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에 삼성 유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좀 만들 겁니다. 그러자면은 관련된 전문가 또 그 관계된 그 활동 이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영입 작업을 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라는 공약은 사실 삼성과 의사소통 채널이 없으면 이행은커녕 추진도 쉽지 않다는 게 한계입니다. 당선인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삼성 출신 인사 영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26일 홍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취해졌던 이동 제한을 정밀검사와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오늘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농장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시설 유지관리와 전담관 운영,
차량과 사람, 농장 소독과 통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67건의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장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양돈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속초 대포항내 해수 펌프장에서 인천에 주소를 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엔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 해변에서 50대 남성이 다이빙 수트를 입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동해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2막을 앞둔 신중년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가 운영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만 50세에서 64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오롯이 비로소 몰두하다라는 제목으로 춘천, 화천에 이어 동해와 태백, 고성 등 5곳에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지원합니다. 시군문화재단에는 1,200만 원씩 사업비가 지원돼 지역 예술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신중년 간담회, 나를 발견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됩니다. MBC 강원 영동 6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시책 변화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다각도로 취재해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정우 MBC 강원 영동 사장은 시청자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 품질 향상과 지역 언론 역할 수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설로 피해를 본 강릉 지역 해안 송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강릉시가 뒤늦게 피해 고사목 제거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경포해변 일대 관광센터에서 호수광장 주차장 일원 송림 3헥타르에 대해 죽은 소나무 가지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올해 초에도 폭설로 부러진 해안 송림 일대 소나무 가지들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미관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